자, 마더텅 102페이지 7번 문제까지 풀었네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9번 문제인데요. 자, 9번 문제는요. 이 뮤온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특수상대성 이론의 하나의 증거다,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해서 참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이건 뭐냐? 자, 여기 지표면이 있습니다. 자, 지표면이고요. 자, 이제 지구 대기층이 시작하는 곳이 있겠죠. 이게 대기층이 한 이쯤 있다고 치죠. 여기 대기층이 시작. 자, 그러면 뮤온 입자라는 건 뭐냐? 어떤 하전 입자가 나와서 태양에서 온 하전 입자가 대기층에 부딪히면서 일시적으로 뮤온이라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의 어떤 물질이 만들어진대요. 자, 얘는요, 속력이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 0.99c. 자, 빛의 속도의 거의 99%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오는데, 문제는 대기층이 시작하는 곳에서 지표면까지를, 자, 지표면에 있는 사람이 측정을 하게 되면 뭐 철수라고 할까요? 철수라는 사람이 측정하게 되면 요 길이를 L0라고 하면 대기에 대해서 지표면에 대해서 정지되어 있는 철수가 측정한 이 거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바로 고유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L0가 원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뮤온이 0.99c의 속력으로 날아온다고 쳐도 얘가 생존해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한 이쯤 와서 소멸된대요. 그럼 지상에서는 관찰이 어떻게 돼야 되죠? 불가능해야 돼요. 철수는 관찰이 불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철수가 발견이 되더래요. 자, 그러면 원래 뮤온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실험실에서 뮤온과 같이 있는 영희가 뮤온을 강제로 만들어요. 강제로 뮤온을 만들어서 얘가 소멸될 때까지 그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T0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그럼 이 T0는 정지되어 있는 뮤온에 대해서 정지되어 있는 영희가 측정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고유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얘가 날라와서 고유 시간 동안 날라오면은 요 정도에서 멈춰야 돼요. 요 정도에서 소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 먼저 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철수 입장에서는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자, 뮤온은 철수에 비해서 매우 빠르게 움직이죠. 그럼 철수가 생각했을 때 뮤온의 시간은 어떻게 된다? 느리게 간다. 뭐가? 시간이. 그럼 뮤온이 예를 들어서 2초 동안 살아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2초 동안 살아있을 수 있다면 철수는 뮤온이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뮤온이 1초, 2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철수는 1초, 2초, 3초, 4초 이런 식으로 가니까 철수는 한 10초 동안 뮤온이 살아있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다. 자, 철수 입장에서 뮤온의 시간이 어떻게 가기 때문에 느리게 가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가기 때문에 지표면까지 와서 관찰이 됐을 거다. 그런데 뮤온 입장에서는요. 대기층에서부터 지표면까지 뮤온이 가만히 있고 얘네가 거꾸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뮤온 입장에서는 이 길이가 어떻게 측정돼요? 더 짧게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뮤온은 자신이 원래 T0라는 정상적인 시간 동안 살아있지만 이 거리 자체가 짧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 자체가 짧아졌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느낀다.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상대성 이론의 하나의 증거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9번입니다. 자, 다음은 문제를 키울게요. 자, 다음은 뮤온이 지표면 근처에서 발견되는 현상을 관찰한 내용이다. 자, 뮤온은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에 도달하여 공기와 충돌로 생긴다. 뭐 여기 그냥 팩트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뮤온은 광속의 99%로 이동하며 자, 여기다 표시를 할게요. 뮤온의 속력은 0.99c래요. 자, 그 다음에 시간, 뮤온이 살아있는 시간은 T0라는 시간 동안 살아있대요. 자, 여기서 자, 조심할게요. 고유 수명 T0다라고 하는데 이 고유 수명은 누구 입장에서 뮤온이 측정했을 때 시간이죠. 뮤온이 자신의 시간을 측정했을 때 시간이에요. 고유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짧아 고전적으로 계산하면 지표면에 도달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 비해서 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0.99c로 날아온다고 쳐도 한 이쯤 가서 멈출 거예요. 사라져야 된다. 자,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뮤온이 지표면 근처에서 발견이 된다.
자, 뮤온이 발생된 지점에서 발견된 지점까지의 거리는 L0다. 자, 이거는 누가 측정한 거리죠? 발생된 지점에서 발견된 지점까지 거리를 측정한 이 거리는 지표면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거니까 지표면 사람 입장에선 고유거리.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 자주 아까 기본적인 문제예요. 아주 기억. 자, 지표면의 정지좌표계에서, 즉 지표면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뮤온의 수명은 t0보다 길다. 왜? 얘가 측정한 지표면에 있는 사람이 시간을 측정한 시간을 t라고 하면 t는 팽창한 시간이니까 t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겠죠. 그래서 t0보다 길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뮤온 입장에서 그냥 뮤온이 생각할 때 뮤온의 발생 지점에서 발견된 지점까지의 거리는, 자, 뮤온 입장에서는 이 길이가 짧아져야 되죠. 자, 뮤온이 측정한 거리는 L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L0보다 짧다. 맞죠? 거리 수축이 일어난다. 뮤온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 현상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이건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예요. 자, 괜찮죠?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문제가 활용이 된 게 사실은 9번 문제가 가장 고전적인 문제라면 10번과 11번은 얘를 활용한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 옆에 있는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11번. 자, 11번은 방금 9번 문제를 응용해서 낸 게 1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철수가 탄 우주선이, 자, 철수가 우주선에 타고 있고요. 정지한 영희에 대해서 속도를 0.9c로 행성 A에서 B까지 운동한다. 자, 이 문제 9번하고 11번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냐면요. 여기서 지표면에 있는 관찰자가 여기서는 영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행성 A에서 행성 B까지 영희에 대해서 행성 A와 행성 B는 이동하지 않고 멈춰 있죠.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오른쪽 문제하고 9번하고 매칭시켜주면 여기가 발생 시점. 뭐가? 뮤온의 발생 시점이 여기. 그 다음에 발견 지점을 B 위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위치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리고 이 사이에 움직이는 철수가 뭐가 되는 거죠? 뮤온이 되는 거죠. 요렇게 문제가 매칭이 돼요. 자, 불필요한 건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문제예요, 결론은. 자, 그림과 같이 철수가 탄 우주선이 정지한 영희에 대해서 일정 0.9c A와 B 운동한다. 자, 철수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는 L0이고, 그럼 여기다 써놓을까요? 철수가 측정한, 자, 여기서 철수가, 밑줄 그어볼게요. 철수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는 L이고, 이거 뭐예요? 철수는 A와 B 사이에서 움직이는 애죠. 뭐, 물론 철수 입장에선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철수 입장에서는 A하고 B가 세트로 자기한테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0.9c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어떻게 돼요? 짧게 측정하겠죠. 철수가 측정한 L이라고 하면 영희가 측정한 길이 L0, A에서 B까지의 거리, 그럼 L0하고 L 중에 누가 더 커야 돼요? L0가 더 커야 되겠죠. 왜?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수축된 거리니까 철수가 측정한 거리는, 자, 철수가 측정한 A와 B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다. 자, 철수가 측정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철수 입장에서는요. 철수 입장에서 A와 B가 0.9c로 자기한테서 멀어지는 걸로 보일 거고요. 여기다가 철수가 측정한 시간 T를 곱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철수가 측정한 거리니까 수축된 거리 L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와 B는 0에 대해서 정지되어 있다. 자, 근데 문제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단 C는 빛의 속도이다. 자, 기억. 철수가 관측할 때 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0.9c로 가는 게 아니라 0이가 0.9c, A가 0.9c, B가 0.9c로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0.9c 속력으로 다가온다. 자, 그럼 맞죠, 얘는? 자, 영희가 측정할 때, 자, 영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영희가 측정할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어때야 돼요? 철수가 측정한 게 L인데 L은 짧게 측정한 거리라 했으니까 영희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 L0로 가면 L0는 L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작다가 아니라 영희가 측정한 A와 B 사이는 L보다 크다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 우주선이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영희가 측정하면 자 영희 입장에서는 더 긴 거리를 우주선이 0.9c로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영희 입장에서 시간이 어떻게 t보다 어떻게 더 크게 측정이 돼야 된다. 이거 맞죠? 여러분들 상대성 이론은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꼬지 마세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상대성 뭐죠?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이란 소리는 A 표면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셔야지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문제가 틀려요. 그래서 표면적인 것만 대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 풀기 좀 힘들고. 자, 가장 대표적인 문제 이제 하나씩 골라볼게요. 이제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점 5에서 점 5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자, 5의 광원이 점 P, Q, R에는 거울이 있다. 자, 광원과 거울에 대해 정지되어 있는 영이 여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지되어 있는 영이 그럼 영이는 이렇게 하나를 묶어서 같은 계에 속하네요. 같은 관성계. 영희가 측정한 5에서 각 거울까지의 거리는 L로 모두 다 동일하다. 고유거리죠. 정지되어 있는 영희가 측정했으니까 이 L은 고유거리. 자, 그 다음에 철수는 영희에 대해서 0.9c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네요. 자, 철수가 측정할 때, 자, 밑줄 그어볼까요? 누구 입장에서? 철수 입장에서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억. P에서 R까지. 자, 철수 입장에서는요. 우주선이 가는 자, 본인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철수 입장에서는요. 철수 입장에서는 요게 하나의 큰 우주선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를 하나의 큰 우주선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는. 그리고 자기는 가만히 있고 이 우주선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생각하겠죠. 얼마로? 0.9c로. 자, 그러면은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고 쳐도요. 길이 수축은 진행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길이 수축은 진행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 O와 Q까지의 거리를 재면 그건 L이에요. 철수 입장에서는. 자, 철수 입장에서 O와 P와 O, O와 R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작아야 돼요. 왜? 길이 수축이 일어났으니까. 자, 그럼 기억에서 묻습니다. P에서 R까지의 거리는 O에서 Q까지의 거리, O에서 Q까지의 거리의 이거의 2배니? 라고 물어보는데 문제는 O에서 P는 길이 수축이 안 일어나죠. 그냥 L이에요. 그런데 P, O, R은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그럼 결국은 철수가 측정한 거리는 2L보다는 어떻게 돼요? 작아야겠네요. 어디서부터? P에서 R까지의 거리는. 그럼 2배보다 어떻다? 작다. 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O에서 P와 R을 향해서 동시에 출발한 빛은 자,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철수 입장에서 불편한 거 지워볼게요. 철수 입장에서는요. 빛이 양쪽으로 똑같은 속력으로 출발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검출기도 왼쪽으로 진행하고 P도 왼쪽으로 진행하고 R도 왼쪽으로 진행하죠. 그래서 P는 여기까지 이동을 하고 R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빛이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여기서부터 얘는 요만큼만 가면 되는 거고 반대편 여기서부터 얘는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어디에? R에 먼저 도달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P보다 R에 먼저 도착한다. 이거 맞네요. 자, 그 다음에 O와 디귿, O와 Q죠. 사이의 빛을 한번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이거다라고 하는데 문제에서는 항상 어떻게 물어보는 거냐면 자, 영희 입장에서 볼게요. 영희 입장에서는 빛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와요. 그러니까 얼마? 왕복거리 2L이라는 거리를 가는 거죠. 그래서 영희가 측정한 시간 t를 나눠 놓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빛의 속도 c가 돼야 돼요. 영희가 측정한 시간. 그런데 문제는 철수 입장에서는요. 빛이 우주선이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니까 발사된 빛이 부딪혀서 오죠. 그럼 철수 입장에서는 2L보다 왕복거리가 커요. 그래서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근데 빛의 속도 c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요 C분의 2L이라고 하는 건 누구 입장에서 시간이 되는 거죠? T 0이 입장에서 시간이 되는 거죠.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 누구 입장에서? 철수 입장에서. 그러면은 T 철수는 뭐라고 해야 돼요? T 철수는 C분의 2L보다 어떻게 2L이 더 커야 되니까 이거보다 크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답은 그래서 2번인데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철수하고 영희 입장인데요. 영희 입장에서는 저 O에서 Q까지의 거리가 L이고요. 빛이 왕복하는 것도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철수는요. 이 윗방향 자 영희가 철수가 봤을 때 영희는 왼쪽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P에서 R까지의 거리 수축하는 건 맞는데 O에서 Q까지의 거리 수축은 없어요. 그런데 철수는 O에서 Q까지의 거리하고요. 그 다음에 철수는 O에서 Q로 발사된 빛이 간 경로가 달라요. 그래서 철수는 거리하고 빛이 간 뭐 이동 시간 거리 이런 거 따질 때는 달라요. 빛이 간 거리랑 물체 사이의 거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그러면 많이 틀려요, 이거.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니까 여러분들 15번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안 되면 클리닉 시간에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17번도 문제도 그렇고 18번도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19번이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문제는 그러면은 제일 보기 편한 거 우리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에서는 자, 그림은 철수 어딨어? 철수가 탄 우주선이 여기 철수가 여기 있나 봐요. 철수가 탄 우주선이 정지해 있는 영희가 여기 정지해 있는데 구간 A라는 구간에서는 0.6cm 등속도 운동한 후 속력이 변하여 다시 B 구간에서는 얼마의 속력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겠죠. 그래서 다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대요. 자, 영희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은 A에서 자, 영희 입장에서는요. 여기 있는 철수나 여기를 지나갈 때 철수나 빠르게 가는 거죠. 그럼 시간은 다 어떻게 가요? 느리게. 시간은 어떻게 가요? 여기서도 느리게 가요. 그런데 우주선이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는 현상은 더 강해지죠. 그런데 어디가 더 느리대요? A에서가 B에서보다 느리게 가고 여기가 더 느리대요.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는 속력이 더 빨라야 되고 여기는 0.6c보단 작아야 되니까 그냥 대략 한 우리 보기 편하게 0.3c 정도 된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우주선의 길이는 A에서 B에서 각각 L1과 L2래요. 자, 영희 입장에서는 원래 우주선이 요만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얘가 속도 V로 가잖아요. 그럼 영희는 이제 우주선이 어떻게 가는 방향으로는 짧게 측정이 되겠죠. 이 거리가 짧아지겠죠. 물론 가는 방향 수직 방향으로는 변화 없겠지만 그렇죠? 자, 그런데 어디가 더 느려요? A 구간이 B 구간보다 더 느리죠. 그러면 원래 길이가 L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L1으로 수축된 거고 여기서도 L2라고 수축된 건데 어디가 더 많이 수축돼요? L1이 더 수축돼야 되니까 L2하고 있으면 L2가 더 큰 거죠. 상대적으로. 왜? L1이 더 많이 길이 수축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영희가 측정할 때 어디 있어요? 영희가 측정할 때 B 우주선의 속력은 0.6c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B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틀렸죠. 기억 틀렸네요. 자, 니은 L1하고 L2 중에 누가 더 커야 돼요? L2. 거꾸로 말하면은 L1의 길이 수축이 더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철수가 측정할 때 여기 있네요. 철수. 영희의 시간은 자, 철수 입장에서는 영희가 시간이 느리게 가죠. 영희 입장에서는 철수가 시간이 느리게 가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A 구간을 지날 때 철수는 영희가 0.6c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B 구간을 지날 때는 0.3c로 뭐 예를 들어 0.3c라고 하면 0.3c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철수는 영희가 시간이 느리게 가지만 이때보다는 A 구간이 더 빠르기 때문에 더 시간이 느리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영희의 시간은 A 구간을 지날 A에서 측정할 때가 B에서 측정할 때보다 더 느리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더 느리다. 상대적으로 더 느리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가 되겠네요. 이제 조금 상대성 이론의 감이 좀 잡히시나요, 여러분들? 상대성 이론은요, 절대로 꼬지 마세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까지만 하세요. 자꾸 더 들어가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비슷하긴 한데 여러분들 다시 23번으로 가볼게요. 참고로 22번은 지금 보다시피 2011학년도에 6월 모의평가로 나왔던 거긴 한데 얘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의 오류성이 좀 존재해요. 상대성 이론 문제가 문제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류가 뜨기 때문에. 그런데 22번은 문제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해라.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22번은 약간의 오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번은 정 안 되면 저한테 나중에 말씀드려 주세요. 자, 23번 가보죠. 23번. 자, 그림은 정지에 있는 민수. 자, 민수가 정지되어 있고요. 에 대해서 철수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네요. 우주선 A와 B는 각각 일정한 속력 0.6c와 0.8c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민수 입장에서 길이가 같대요. 근데 민수 입장에서 측정한 이 우주선의 길이 자체는 짧아진 길이 수축거리잖아요. 그런데 속력이 지금 누가 더 빨라요? 0.6c, 0.8c니까 0이가 더 빠르죠. 그럼 0이가 길이 수축이 더 많이 됐겠죠. 그럼 철수는 원래 길이가 요만했다면 길이 수축이 돼서 줄어든 거죠. 민수 입장에서. 근데 0이는 0.8c로 더 빠르니까 더 많이 길이 수축을 했으니까 이 원래 길이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죠. 확 눈에 들어오게. 자, 그럼 옳은 거 고르래요. 기억.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지금 제가 표시한 이 길이가 고유 거리인데 누가 더 커야 돼요? B가 A보다 길어야 된다. 1번 맞네요. 이렇게 되면 기억이 맞네요. 자, 니은 민수가 측정할 때 0의 시간도 느리게 가고 철수의 시간도 느리게 가야 되는데 더 빠른 0이가 더 느리게 가야 된다. 0의 시간이 철수의 시간보다 어떻게 된다? 더 느리게 가니까 느리게 간다. 고 고쳐주셔야 되겠죠? 자, 디귿 볼게요. 0이가 측정할 때 어디 있어요? 0이가 측정할 때 0이 입장에서는 0이 입장에서 그림을 바꿔 볼게요. 자, 0이 입장에서는 철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철수는 반대 방향으로 0.6c로. 0.6c가 아니죠? 자,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좀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상대 속도인데 0이가 0.8c로 가고 얘가 0.6c로 가니까는 상대 속도에서 어차피 뭐 빼준다라는 개념을 쓰긴 하는데 완벽하게 그냥 빼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냥 대략 0.2c가 맞긴 한데 0.2c 부근이라고 하셔야 돼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0이 입장에서 철수는 반대 방향으로 얼마? 여기 철수 여기다 철수가 아니라 민수구나. 민수는 반대 방향으로 얼마? 0.8c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다. 그럼 0이 입장에서는 철수도 시간이 느리게 가고 민수도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런데 0이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보다 이건 느리게 간다.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상대 속도 개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 방향으로 0.6c 어떤 물체 이 방향으로 0.8c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가 있다고 치면 B 입장에서 A의 상대 속도는 그럼 둘을 더하니까는 뭐 얼마가 되는 거죠? 1.4c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빛의 속도 C보다 더 빠르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빛의 속도 C에 가까워진다 정도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상대 속도를 무조건 더하고 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대략적으로만 하시면 돼요. 크다 작다 정도만.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사실 25번 문제가 여러분들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25번 들어갈게요. 자, 그림과 같이 0이가 탄 우주선 B가 0이가 우주선 B에 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선 A에 대해서 0.5c. 자, 그럼 민수 입장에서는 0이가 0.5c로 가는 거죠. 그런데 0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0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만히 있고 민수가 반대 방향으로 0.5c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0이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뭐 됐고요. 자, 민수와 0이는 각각 우주선 바닥에 있는 광원에서 동일한 높이의 거울을 향해서 운동 방향의 수직으로 빛을 쏘는 장치가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민수가 측정할 때 A 광원에서 쏘아 빛의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을 TA 0 입장에서는 TB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확대한 그림은 각각 우주선 안에서 볼 때 빛의 진행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사실은 요거 확대해서 그리면은요 여기서 발사돼서 다시 돌아오죠. 이 길이가 민수나 영희가 같다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같아야 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민수는 자신의 우주선에 있는 걸 측정한 거고 영희는 영희 나름대로 측정한 거니까 민수가 측정한 시간 TA나 영희가 측정한 시간 TB는 각각 잰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기억이 맞아요. 자, 그럼 니은 영희가 측정할 때 영희 입장에서는 민수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죠. 민수의 시간은 영희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맞아요. 그럼 거꾸로 민수 입장에서는 영희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죠. 자, 디귿. 민수가 측정할 때 TA 동안 자, 이제 TA하고 TB는 같다 그랬으니까 그냥 T라고 할게요. 자, 시간 T 동안 멀어지는 A와 B. 자, 민수 입장에서는 얘가 0.5C로 시간 T 동안 멀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희 입장에서는 영희 여기 있죠. 영희 입장에서는 여기 있네요. 영희 입장에서는 같은 시간 t 동안 0.5c로 멀어지는 거죠. 시간 t도 똑같고 멀어지는 속도도 0.5c, 0.5c로 똑같으니까 짧다, 길다가 아니라 이거는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같다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디귿이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넘어갈까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일단 한 문제씩만 먼저 좀 풀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싫어할 만한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사실 32번 문제가 여러분들 아주 잘 틀려요. 32번 문제.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철수 입장에서는요. 자, 철수 입장에서 우주선을 다시 그려볼게요. 철수 입장에서는요. 그냥 우주선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디 안 가요. 그래서 광원에서 검출기까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철수가 측정한 거를 L 철수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빛이 발사돼서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간 거리도 역시 L 철수랑 어때요?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영희는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영희 입장에서는요. 자, 영희는 밖에서 보는 거죠, 이제. 우주선 광원에서 검출기까지는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거리가 어때야 돼요? 수축해야 돼요. 영희 입장에서 이 길이가 짧아져요. 첫 번째, 길이 수축이 일어날 거고요. 자, 두 번째, 빛은 여기서 쐈죠. 그래서 가요. 근데 우주선이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그러면 이 발생 장치랑 검출기가 다 앞으로 전진해 버려요. 즉 검출기가 앞으로 전진해서 이만큼 전진하죠. 그럼 빛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쏜 빛이 여기까지 와서 부딪혀야 돼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영희는 물체 사이의 거리와 빛이 간 거리가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리 그냥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항상 빛이 간 거리니 아니면 물체 사이 거리니 이 앞에 주어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 뒤에 거리자만 보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이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그림과 같이 정지되어 있는 영희에 대해서 플러스 X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우주선 안에 철수가 앉아있다. 자, 표는 철수와 영희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검출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과 검출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한번 따져볼게요. 자, 철수 입장에서 이 거리가 무슨 거리예요? 무슨 거리죠? 여기서 보시면은 광원과 빛 검출기 사이의 거리예요. 물체 사이의 거리예요. 얘는 물체 사이 거리예요. 그러면 당연히 철수는 거리 수축이 안 일어나지만 영희는 어떻게 되죠? 거리 수축이 일어나니까 짧아지겠죠. 당연히 L1이 더 커야 돼요. 자, 시간 볼게요. 그런데 이놈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빛이 발사돼서 검출기까지 도착하는 데 시간이에요. 철수 입장에선 광원에 발사된 빛이 요만큼만 가면 돼요. 그런데 영희 입장에서 빛이 발사됐는데 검출기도 앞으로 전진해 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빛의 속도 c는 동일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은 누가 더 오래 걸려야 돼요? 영희의 시간이 더 오래 걸려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억, T1하고 T2 중에는 T2가 더 크다. 맞아요. L1하고 L2 중에는 L1이 더 커야 되니까 틀렸어요. 자,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요. 만약에요, 철수 입장에서요, 철수는 T1이라는 시간 동안 빛이 이 L1은 빛이 간 거리, 철수 입장에서는 빛이 간 거리라고 해도 되고, 빛이 간 거리, 물체 사이의 거리라고 해도 되니까 L1을 넣으면 빛의 속도 C가 돼요. 그런데 영희 입장에서는요, T2는 빛이 간 시간인데, L2는요, 이거 빛이 간 거리가 아니죠. 빛이 간 거리는 어떻게 돼요? 알파만큼 더 더해줘야죠. 검출기가 앞으로 전진하니까. 그럼 받고 싶으면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돼요. 시간분의 거리인 건 맞는데 빛이 간 시간에서 빛이 간 거리를 나눠줘야지. 근데 이거는 L2는 물체 사이의 거리잖아요. 근데 영희는 물체 사이의 거리와 빛이 간 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디귿이 틀려요. T1분의 L1은 가능하지만 T2분의 L2를 맞게 하고 싶으면 플러스 알파만큼을 더해줘야 빛의 속도가 C가 되겠죠. 왜? 검출기가 앞으로 전진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32번에서는 밖에 있는 사람은 물체 사이의 거리와 빛이 간 거리가 달라진다는 것 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기억 하나 맞으니까 답은 1번이겠죠. 32번 문제 여러분들 아주 잘 틀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신줄 놓으면 확 날아갑니다. 이거. 자, 33번도 여러분들 참 잘 물어보는 문제예요. 33번 볼게요. 자, 33번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 하나만 정해 봅시다. 여기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우주선 밖에 0이가 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주선이 가는데 우주선은 안에 철수가 타고 있는데 뭐 얼마의 속력인지 모르겠지만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철수가 A점을 지나서 쭉 지나서 B점까지 간 거를 0이가 관찰하잖아요. 그랬을 때 걸린 시간을 T0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속력 V를 곱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느냐? A와 B 사이의 거리인 고유거리가 측정이 돼요. 왜? 0이 입장에서 이 길이인 L이 측정이 돼요. L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런데 거꾸로 이번에는 뭐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쓸게요. 여기다 몇 밑에서 써볼게요. 이번에는요, A라는 곳이 있고 B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A라는 B라는 곳의 원래 길이가 L인데 이건 0이가 측정한 거예요. 0이가 측정한 게 길이가 L이에요. 여기 우주선이 있어요. 자, 우주선이 철수가 타고 있는데 철수가 속력 V로 가요.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는요. 철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A와 B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길이도 어떻게 돼요? 원래 길이보다 짧아지죠. 이 짧은 거리를 얘네가 얼마로 가요? 철수가 V가 아니라 얘가 V로 지나가죠. 그러면 철수가 측정한 시간 T 철수 어디서 A가 지나가서 B가 자신을 지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면 거기다가 속력 V를 곱하면 T 철수를 곱해버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철수 입장에서 거리니까 L 프라임 스몰 L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수축거리인 스몰 L이 측정이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정지되어 있는 영희가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그 어떠한 속력으로 지나갈 때 걸린 시간을 그 속력으로 곱하면 그 거리는 고유거리가 되는 거고요. 철수처럼 움직이는 물체가 움직이는 사이 거리를 시간을 측정해서 자신의 속력을 곱하면 그건 뭐가 돼요? 수축거리가 돼요. 자, 이 문제에서는 33번은 이것만 잘하면 돼요. 자, 하나 쳐다볼게요. 자, 철수가 빛을 쏜대요. 가서 맞고 돌아오는 데까지 측정한 시간이 T1이래요. 그러면 가는 데만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되는 거죠? 2분의 1 T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철수는 A에서 B에 대해서 멈춰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다가 쏜 물체가 빛이니까 빛의 속도 C를 곱하면은 A와 B 사이에 뭐가 측정될까요? 고유거리가 측정이 되죠. 자, 그런데 나에서는요, 0이에요. 0이는 A에서 B에 대해서 자신이 가버리는 거죠. 그럼 0이 입장에서는 A와 B가 거꾸로 와버리는 게 되고, 그럼 0이 입장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짧게 측정이 되고, 그래서 0.7c 자신의 속력에다 곱하기 t가 측정한 0이 측정한 시간을 측정하게 되면 이 거리는 무슨 거리가 되는 거죠? 수축거리가 되는 거죠. 짧은 거리를 측정하게 돼요. 자, 다에서는요, 민수하고 민희가 있긴 한데 어차피 같은 좌표에 있으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시간차 T3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T3를
야, 우주선 어차피 우주선이 지나가면서 측정하니까 0.3c를 곱하면 이게 바로 뭐가 돼야 돼요? 그냥 A와 B 사이의 고유거리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측정한 건 고유거리, 움직이는 사람이 측정한 건 수축거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억부터 보죠. 자, 기억. 가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가에서는 어떻게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측정한 거니까는 0.5ct다. 왜? 빛의 속도의 절반 아까 절반 했어야 됐었죠? 오케이. 맞네요. 니은 나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자, 나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가 아까 지금 0.7ct 영희가 측정한 거죠. 이거 T2인데 근데 이거는 수축거리죠. 근데 0.5cT1은 고유거리니까 당연히 수축거리가 고유거리보다 짧다. 맞네요. 자, 디귿 다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0.3cT3인데 이거는 A와 B 사이의 고유거리다. 이것도 맞죠? 왜? 정지되어 있는 좌표에서 측정한 거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 돼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뮤온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뮤온은 참 잘 나오는 문제죠. 나머지는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꼭 질문해 주세요. 안 되면. 자, 37번 갑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여기 있네요. 측정할 때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곳에 뮤온 A와 B가 생성되어 각각 얘는 0.88c, 얘는 0.99c로 지표면을 향해서 움직인대요. A, B 중 하나는 지표면에 도달한대요. 자, 그럼 따져볼게요. 지금 A하고 B 중에서 A가 더 빠르죠. 그럼 A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뮤온 A도 시간이 느리게 가고 B도 시간이 느리게 가는데 누가? B가 더 느리게 가서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관찰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서 뮤온 B가 지면에 도달한다. 뮤온 입장에서는 이 거리가 짧아지는데 뮤온 B가 더 많이 짧아져서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다. 뮤온 B 입장에선 거리가 수축이 돼서 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조심하세요. 정지한 상태, 이게 아니네. 정지한 상태의 뮤온이 생성된 순간부터 붕괴된 순간까지 걸린 시간이 T0이다. 여러분들, 이거 정지 상태에서 뮤온이 측정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유 시간이에요. 그런데 관찰자 입장에서는 빨리 날라오니까는 관찰자가 본 시간 TA, TB는 그러면 T0라는 고유 시간보다는 당연히 TA가 느리게 가니까 더 오래 걸릴 거고 TB가 더 오래 걸려야 되겠죠. 자, 이 시간 지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관찰자가 측정할 때 관찰자 여기 있는 거예요. A가 생성된 순간부터 붕괴된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T0보다는 어떻다? TA가 더 크다가 돼야 되겠죠. 기억은 틀렸어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순간 붕괴한 뮤온은 아까 누구죠? B죠. 이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관찰자가 측정할 때 H는 0.99C T0이다. 자, 관찰자 입장에서 0.99C 이거 누구의 속도죠? 뮤온 B의 속도죠. 그럼 관찰자 입장에서는 뮤온이 살아있는 시간을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인 TB를 해야 그게 거리가 얼마죠? 거리가 H가 되는 거죠. 그런데 관찰자가 측정할 때까지 H는 이렇게 측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말은 0.99씩 그럼 누구 거 이거 뮤온의 시간이고 T0는 고유 시간을 곱한 거죠. 이거는 뭐가 돼요? B가 측정한 수축거리가 돼야죠. 그래서 H보다 짧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그래서 37번의 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들. 상대성 이론이 처음 할 때는 조금 어색해요. 왜냐하면 말이 막 꼬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는 한데 자꾸 하다 보면은 좀 편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적응할 때 좀 힘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신의 의견보다는 표면적으로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룰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시면 무조건 꼬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자, 그다음에 이 페이지는 뭐 다른 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럼 우리가 자,
그러면은 뭐 해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요 속력 계산하는 게 하나가 있네요. 47번 들어갈게요. 자, 47번이에요. 자, 47번에서 보시면은 그림은 우주선 A가 우주 정거장 P와 Q를 잇는 직선에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P에 대해서 Q는 정지되어 있고요. P에 대해서 Q는 정지되어 있고 여기 다 정지돼요. 이렇게가 P에서 관측한 A의 속력은 0.6c이다. 물론 우주선 A 입장에선 얘네들이 반대 방향으로 0.6c로 가겠죠. 자, P에서 관측할 때 P 입장에서 PQ 사이의 거리는 육각년이고 이건 고유거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A가 Q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P는 P를 향해 빛 신호를 보낸다. 자, 그러면은요. 우주선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를 지나는 순간 여기서 빛을 쏜대요. 그럼 빛의 속력 육각년이라는 소리는 여기서 빛을 쏘면 여기서 여기까지 6년 걸린다는 소리죠. 뭐 이거야 뭐 당연한 거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A가 측정할 때 자, 무조건 여러분들 상대성 이론은 뭐라 그랬죠? 다 필요 없고 그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A가 관측할 때 PQ 사이의 거리, A 입장에서 P에서 Q 사이의 거리는 짧아지겠죠. 그런데 이 육각면은 원래 길이고요. 그러니까 육각면보다 어떻게 짧다. 이게 맞죠. 이렇게 되면은 기억이 맞아요. 자, 니은 볼게요. A가 관측할 때, 자, A 입장에서예요. P를 지나는 순간부터 Q를 지나는 순간까지 10년이 걸린다. 자, 10년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육각년이죠. 그러면 6년 동안 빛의 속도 C로 가는 거리가 원래 P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예요. 자, 그러면 0.6C로 가면 몇 년 걸릴까요? 우주정거장 P 입장에서는 0.6C로 가면은 몇 년이 걸릴까요? 0.6C는 속력이니까 곱하기 뭐 X라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몇 년이 걸려야 돼요? 아, X는 10년이 걸리는구나.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10년은 누가 본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P에서 봤을 때 0.6C로 이 길이를 그대로 간다면 10년이 걸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A 입장에서는 이 길이가 어때요? 짧죠. 그러니까 10년이 채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10년보다는 짧게 걸려야 되니까 틀렸죠. 자, D급 볼게요. 자, P가 관측할 때 A가 P를 지나는 순간부터 Q의 빛신호가 다시 Q의 빛신호가 P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자, P 입장에서 여길 얘가 딱 지날 때부터 시간을 측정해요. 그럼 얘가 여기까지 갔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빛을 쏴요. 그런데 우리 정거장 입장에서는 육각년 동안 0.6C로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린다 그랬죠? 10년. 10년에 다시 여기서 빛을 쏘는데 빛은 육각년이니까 몇 년? 6년. 우주정거장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합이 몇 년? 16년이 걸린다가 맞죠. 여러분들 이거 우주정거장 입장에서 16년이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 47번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기억 디귿이 되겠죠. 어렵다고 많이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들 자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스트 페이지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럼 가장 최근에 수능에 나왔던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수능 문제예요. 아까 제가 어떤 문제 하나가 약간 오류성이 있다 그랬죠. 20 몇 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문제는 6월 모의고사가 약간의 오류성을 떼요. 그런데 얘는 수능이죠. 수능에서는요 오류를 없애요. 왜냐하면 나중에 난리가 나거든요. 모의고사에서는 오류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수능에서는 만약에 오류가 생기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수능에서는 가급적 오류를 안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류를 안 내려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쉬워지는 단점이 있어요. 자, 50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P에 대해서 관찰자 Q가 탄 우주선이 P가 여기 있고 Q가 안에 있네요. 0.5C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자, P 관성계에서 Q가 P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Q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광원 A와 B에서 동시에 빛이 발생한대요. 뿅뿅 하고 얘네도 뿅뿅 이렇게 가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여기까지가 같은 거리면은요. 얘 입장에서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같은 거리예요. 거리는 같은 거예요. 빛이 간 시간이 달라지는 거지. 자, 기억. P 관성계에서 P 입장에서 A와 B에서 동시에 발생한 빛은 P에 도달 A에서 발생한 빛은 동시에 P에 도달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자, 잘 보세요. 지금 요 길이가 같죠? 너무 진하다.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겠죠. 자, 그럼 빛이 발사됩니다. 빛이 빵 하고 발사되는 이 순간 자, 우주선은 앞으로 전진하겠죠. 하지만 빛은 여기서 발생한 거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빛의 속력이 안 바뀌니까 같은 거리를 가니까 동시에 출발한 빛은 P 입장에서도 동시에 도달한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동시에 도달한다가 맞아요.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니은 P 관성계에서 다시 P 입장에서 A와 B에서 발생한 빛은 동시에 Q에 도달한다 라고 물어봤는데 자, 얘는 좀 달라지죠. 자, P 입장에서예요. 자, 좀 필요한 거 지울게요. 다시. 자, 빛은 쏩니다. 빛은 빵, 빵 하고 발사했죠. 그런데 P가 보기에 우주선은 어떻게 되죠? 앞으로 전진하죠. A도 앞으로 전진하고, Q도 전진하고, B도 전진해요. 자, 근데 빛은 여기서 쐈는데, 그럼 Q가 어디까지 와버리죠? Q가 여기까지 와버리죠. 그동안 빛은 진행을 해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되고, B는 요만큼만 가면 되는 거죠, 빛이. 그러니까 어디서? B에서 발생한 빛이 Q에 먼저 도달하게 되겠네요. P 입장에서는. P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P 관성계에서 A와 B에 발생한 빛은 동시에 Q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선생님 만약인데요. Q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Q 입장에서는요. 상관없죠. Q 입장에서는 발생한 빛이 같은 거리만큼 와서 그냥 부딪히는 거니까 Q 입장에서는 동시에 출발하고 동시에 부딪히는 거지만 P 입장에서는 Q에는 B 쪽이 먼저 도착하게 돼요. B 쪽에서 출발한 빛이. 자, D급 볼게요. 자, B에서 발생한 빛은 아니 B에서 발생한 B에서 발생한 빛은 Q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Q 관성계에서가 P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자, 다시 확대해서 볼게요. Q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Q 입장에서는 빛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서 부딪혀야 돼요. 하지만 P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P 입장에서 빛은 출발한 건 맞아요. 하지만 Q가 앞으로 전진해 버리죠. 그래서 요만큼만 가서 부딪히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Q가 더 오래 걸리죠. 여기까지 와서 부딪혀야 되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B에서 발생한 빛은 Q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Q 입장에서가 더 오래 걸린다. 맞네요, 이거.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상대성 이론 다는 못 풀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거 위주로 많이 풀었고요. 그 다음에 요 전 풀이에서는 가급적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풀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상대성 이론은요, 여러분들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뭐 꼬아서 생각하면 어려워요. 하지만 상대성 이론은 그냥 보이는 대로만 하시고요. 기억 보기가 맞으니까 기억에서 적용된 걸 니은에 적용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 기억 따로, 니은 따로, 디귿 따로 생각하시고 여기서 생각한 걸 이쪽으로 접목시키시면 안 되고요.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물어보는 거 말고 그거를 다르게 생각해서 그 방식이 아닌 걸로 생각해서 답을 하시면 무조건 다 틀리게 돼 있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 상대성은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이론이란 소리는 불확실하다는 소리니까 묻는 거 방식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걸 넘어가면 답이 틀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